자, 지금부터 6강 본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전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과거의 유물 유적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교과서 단원명으로 보시면 삼국의 문화와 문화 교류예요. 교과서는 66쪽부터 75쪽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 공식적인 성취 기준이 뭐냐면 삼국과 가야가 이웃나라와 교류한 양상을 파악하고 그 문화적 특성을 불교 예술과 고분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요거예요. 자, 이 6-2강 본강의 핵심 키워드 무엇이냐? 불교, 고분, 벽화, 불상, 탑, 근관 요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이미 배움일지 수업 전칸을 채웠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보시면 우리가 이 문화에 대한 걸 배우는 거예요. 이번 강의는. 그래서 문화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를 한번 짚어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아래 보시면 네이버에서 검색한 건데, 자, 문화란 무엇이냐? 어떤 물질적, 정신적 소득이다 해서 의식주를 비롯해서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삼국시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문화를 소유했느냐? 근데 모든 걸 다룰 수는 없고 주로 우리는 종교 또는 예술, 요런 학문, 요런 걸 중심으로 좀 볼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 삼국시대 사람들의 생각, 사고방식, 삶의 방식을 좀 알아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처음에 나오는 바로 이 사진, 무엇이죠, 여러분? 알고 있나요? 여러분, 바로 이게 고구려의 장군총이죠. 장군총인데, 야, 이런 장군총은 고분 유형으로 따지면 돌무지 무덤이에요. 여러분 고분 좀 어려운 표현인데 무덤이에요, 무덤. 자, 돌무지 무덤이라고 하죠, 이걸. 돌을 무지막지하게 쌓았죠. 돌무지 무덤이에요. 자, 이거 이렇게 보면 크기 가늠이 안 될 텐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어느 정도 크기냐면, 요 정도? 이것도 크게 그린 거겠다. 한 요 정도?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래서, 이렇게 크게 무덤을 지은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이 무덤의 주인을 장수왕이라고 추측하거든요. 어, 장수왕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웠죠. 그만한 업적을 기리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규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자, 이어서 보시면,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석촌동. 여러분, 석촌동 들어보지 않았어요? 석촌동 고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그 석촌이 맞아요. 석촌호수 거기. 자, 이거는 백제 고분이에요, 백제. 백제 고분인데, 여러분, 이것도 돌무지 무덤이에요. 여기 보시면 돌을 무지막지하게 쌓았죠. 이것도 장군총에 비해서는 좀 작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돌무지 무덤이에요. 그리고 장군총하고 규모는 다르지만 모양은 비슷해. 왜?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몽이 세운 고구려 그리고 거기서 갈라져 나왔죠. 온조와 비류가 친아들은 아니지만 고구려에서 나왔어요. 온조 비류. 그러니까 이 무덤을 통해서도 백제가 고구려 계통이라는 걸 조금 알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이어서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이건 무엇이냐? 자, 이거는 여러분 경주 지역에 가면 볼 수 있는 천마총이에요. 자, 천마총은 신라의 고분이에요. 신라의 고분인데 겉보기만 봐도 여러분 좀 다른 게 보이시죠? 그 돌 무지막지 돌 어디 갔죠? 겉에? 없죠. 자,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 얘도 근데 돌무지라고 불러요. 돌무지? 근데 앞에 무덤과 다른 건 덧널 무덤이다 라고 해요. 자, 돌무지 덧널 무덤? 이게 도대체 뭔 차이가 있죠, 여러분? 자, 봅시다. 자, 돌무지 덧널 무덤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 그림으로 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덤에 돌을 무지무지 많이 쌓은 건 똑같아요. 근데 그 안에 나무 덧널, 그러니까 덧대는 거죠. 나무 덧널 덧댄 거야. 그리고 나서 바깥에 흙을 무지막지하게 쌌죠.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는 일반적인 돌무지 무덤이고 이 신라는 좀 구석 쪽에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해서 그런지 이런 돌무지 덧날 무덤이라는 독특한 형식이 나온다. 이 무덤의 근데 약간 특징이 또 뭐냐면 요걸 파고 들어가서 도구로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장품, 껴묵거리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봅시다.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좀 쉬워요. 잘 봐봐. 자, 여기 둥글게 있고, 겉에서 봤을 땐 이게 다 흙이에요, 흙. 아까 나왔던 여러분 천마총 같은 겉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참고로. 근데 내부가 좀 달라. 내부를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덤 양식을 뭐라고 하냐면,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해요. 근데 이 굴식, 돌방, 무덤은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후기에 이런 무덤으로 바뀌어요. 고구려도 후기 무덤은 이렇게 바뀌고 백제도 후기에는 이렇게 바뀌어.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간단하죠. 자, 굴식 돌방 무덤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돌로 된 방을 만드니까 여기에 벽화를 그릴 수 있게 된다는 거 여러분 하나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대표적인 굴식 돌방 무덤의 벽화들이에요. 이거는 고구려의 안납 삼호분이라는 무덤의 벽화거든요. 안악은 지역명이에요. 삼호분은 세 번째 무덤이라는 거겠죠. 그렇죠? 자, 거기에는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안악 삼호분의 벽화의 특징은 뭐냐면 당시의 생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무덤의 주인이고요. 옆에 보시면 여기 당시 부엌 모습이 보여요. 여기 약간 옅게 나오지만 여기에 고기가 걸려있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벽화를 통해서 고구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를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보시면 무덤의 주인은 굉장히 크게 표현된 반면에 그 주변에 이 시중 두는 사람들은 작게 표현되어 있죠. 자, 이걸 통해서 계급을 좀 표현했다라고 알 수 있어요. 계급 신분을 이 그림의 크기를 통해서 좀 보여줬구나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러한 행렬도를 통해서도 당시 사람들이 뭘 입고 있었고 그런 거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고구려의 굉장히 특징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기마병사, 철갑기병이 보이죠.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영화나 뭐 이런 거 고증하는 게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근데 벽화에서도 약간 변화가 나타나요. 자, 처음에는 여러분, 이거 둘 다 구식 돌방 무덤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일단 요거는, 강서대묘라는 고구려의 무덤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건데, 자,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현무라고 하죠, 현무. 자, 뭐, 여러분 그거 들어봤을 거예요. 백호, 현무, 뭐, 봉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청룡. 자, 그런 거 등등등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신이라고 하죠. 사신. 자, 이런 거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 도교에서 나와요. 도교. 그다음에 여기는 보시면 약간 연꽃 문양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불교의 영향이에요. 불교. 자, 약간 그 전에 초기 굴식 돌방 무덤에 비해서 점점 추상적으로 바뀌어요. 특히 불교의 영향이 좀 커요. 그래서 이 종교가 보급되는 거에 따라서 무덤의 벽화도 약간 모습이 바뀐다라는 걸 하나 아시면 좋겠어요. 자, 이어서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신라의 금관이에요. 참고로 이런 금관은 가야에서도 나오고 백제에서도 나와요. 근데 이거는 무덤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실물을 보시면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딱딱한 그런 금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금관 도대체 무덤에 왜 묻었을까요, 여러분? 진짜 이게 평상시에 쓰던 금관일까?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도 금동 신발 이거 사전과제에서 쌤이 제시했던 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거 신었을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거 봐봐. 그리고 심지어 여기 보시면 뾰족한 가시 같은 게 있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신은 신발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금관이나 신발 왜 무덤에 묻었느냐? 그거는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알 수 있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그 이후에도 계속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영혼의 세계에서 계속 살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그 전에 살고 있던 거와 비슷한 어떤 금관이나 신발을 신겨주는 거야. 근데 특히 요 금동 신발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불교적 세계관을 좀 보여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신과 함께를 보셨어요? 혹시? 신과 함께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죽은 사람들이 여러 지옥을 막 거치죠. 거칠 때 보시면 뭐 되게 벌레나 괴물 같은 게 있는 그런
그걸 지나간다는 게 있어요. 망자들이 그런 거 지나가. 자, 그런 거 지나갈 때 잘 지나가라고 이런 못 같은 걸 박은 거예요. 가시 같은 걸.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불교적이든 뭐 민가 신앙이든 마찬가지로 당시 이런 물건들을 묻은 건 사람들이 죽어서도 어떤 삶을 이어간다라는 사고방식이 반영된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런 토우, 이걸 토우라고 하거든요? 토우. 그러니까 흑토자에 약간 인형이라는 한자일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 보시면 뭐 동물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토우들도 무덤에서도 발견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발견되냐면 옛날에 여러분 부여하면 순장이라는 게 있었어. 사람을 같이 묻었잖아요. 왜? 왜 사람을 같이 묻느냐? 그 이후에 생활이 계속 될 거라고 믿으니까 그 주인의 시중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묻었던 거야. 근데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래도 좀 발전하기도 하고 불교의 영향으로 어, 지금의 생활이 그 이후에 그대로 이어진다기보다는 뭐 약간 윤회사상 같은 걸로 바뀌면서 이제 사람을 그대로 묻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형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게 토우 문화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갑시다. 자, 이어서 볼 거는 탑들이에요, 탑. 불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탑은 왜 만들까요, 여러분? 탑? 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보면 무덤이라고 볼 수도 있죠. 사리라는 건 사람을 태우고 나서 나오는 뼈가루를 얘기하는 거야, 사리. 부처님의 뼈가루를 모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걸 모아서 기리는 걸로 탑을 만든 거예요. 자, 이거는 백제 미륵사지 석탑이고요. 옆에 것도 백제 건데 정림사지 석탑이에요. 그러니까 미륵사라는 절에 있는 탑이고요. 요거는 정림사에 있는 탑이에요. 자, 이거는 초기 석탑의 특징을 보여주는 게 처음에는 여러분 나무로 탑을 지어요. 그러다가 이후엔 점점 석탑으로 바뀌는데 왜냐면 나무는 불타기도 하고 약하기도 해서 돌탑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돌탑을 만들 때도 약간 목탑의 양식을 조금 따라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목탑 양식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 미륵사 석탑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미륵사 석탑을 조금 간소화한 게 이 정림사 석탑이라는 거. 근데 정림사 석탑에서도 이런 기둥 같은 거 보시면 좀 목탑 양식이 남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간상식으로 미륵사 석탑은 여러분 일제가 식민지 시기에 약간 여기 시멘트를 발랐거든요. 뒷면에 보시면 시멘트를 막 쳐발라놨어요. 자, 이거를 지금 해체해가지고 복원 중이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거는 여러분 신라의 탑이에요. 신라의 분황사 탑인데 이 탑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독특한 게 벽돌같이 생긴 게 막 있어요. 자, 이거는 근데 실제 벽돌은 아니에요. 벽돌은 흙을 막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빚어서 구운 거잖아. 근데 그 벽돌은 아니고 돌을 벽돌처럼 깎은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따라했다 해서 모전이에요. 전. 전은 벽돌이고 모는 따라했다는 거야. 분황사 모전석탑인데 자, 이거는 당시에 중국에서 벽돌탑이 유행하거든요. 그거에 좀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설에 따르면 이게 탑이 원래는 더 높았다라는 썰도 있다는 거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향로예요. 금동? 동 대향로라고 불리죠. 이거는 백제에서 나온 건데 향로라는 건 여러분 향을 피우는 거 아시죠? 그 향 피울 때 쓰는 도구예요. 근데 이 금동 대학로는 굉장히 문화적 가치가 높은 거예요. 자, 일단 보시면 요 상단부는 좀 도교적인 모습을 보여요. 도교. 약간 신선 같은 거 있죠. 막 어떤 산천을 중시하고 그런 거. 여기 보시면 산을 막 표현하잖아. 그리고 위에 있는 건 봉황이에요. 그래서 약간 도교 사상을 보여주는 거. 다음에 가운데 보시면 이건 연꽃 모양이야. 약간 불교 사상도 이렇게 약간 표현했다는 거 알 수가 있고 아래쪽에는 용이에요, 용. 그래서 이 금동대학로는 불교와 도교의 영향력을 좀 보여주는 굉장히 수준 높은 공예품이라는 거 알 수가 있다는 거. 그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이제는 좀 뭘 볼 거냐면 어,
당시 외국과 삼국의 교역을 좀 볼 거예요. 그게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외국 벽화인데 고구려 사신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거 말고 교과서에 보시면 양직공도라는 외국 벽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중국 벽화인데 거기에는 신라랑 백제, 고구려 사신의 모습이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삼국과 중국, 서역과의 교류가 좀 활발했다는 걸 이런 벽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무덤에서 출토되는 제품을 통해서도 당시 외국과의 교류를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검이죠, 검. 이건 검이고 그 옆에 있는 거는 물병인데 이거 둘 다 서역과의 교역을 좀 상징한다. 우리나라의 어떤 양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네, 물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재질이 유리예요, 유리. 유리가 흔하지 않죠. 당시 삼국한테. 그래서 외국과 교역하면서 남은 그런 유물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보시면 일본과도 교류가 활발했다는 걸 여러분 좀 상징하는 벽화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건 수산리 벽화예요. 우리나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 벽화예요. 보시면 어떤 치마의 표현 같은 게 그리고 여기 우산 표현 같은 거 있죠. 이거 이런 게 굉장히 유사해요. 이런 걸 통해서도 삼국과 일본과의 문화적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다라는 걸 추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런 반가사유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자, 왼쪽 게 우리나라 반가사유상이에요. 반가사유. 이거 미륵보살인데, 이런 불교에서 미륵보살은 미래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부처님이다라고 하죠. 근데 그 부처님들이 반가, 이렇게 보시면 가부좌라고 해서 앞바다리 있죠. 앞바다리를 가부좌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쪽 다리만 올렸죠. 그래서 반가부좌, 반가예요, 반가. 그 다음에 사유는 고민한다는 거야. 그래서 반가부좌를 틀고 사유하는 불상이다 해서 반가사유상인데 이 반가사유상 굉장히 예술적 가치가 높은데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일본과의 어떤 밀접한 문화 교류가 있었다는 걸 문화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근데 기록상에서도 나오죠. 여러분 백제에서 뭐 왕인이나 아직기 박사를 파견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 놀이사칙이라는 뭐 스님을 보내서 불교를 전파하기도 하고요. 고구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려에서도 스님 파견해서 뭐 담징 있죠. 파견해가지고 뭐 벽화도 알려주고 불교도 교리도 알려주고 그쵸? 그다음에 신라는 일본한테 배를 만드는 그런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가야는 철의 왕국이었잖아. 그래서 철 세공법 같은 거 알려주고 토기 만드는 거 알려주고 뭐 그랬다고 하죠. 이런 교과서에 보면 가야의 토기와 일본의 토기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 일본의 대표적인 스에키 토기라는 게 있어요. 그 토기랑 가야의 토기의 유사점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있죠. 그만큼 좀 삼국이 그들끼리만 교류한 게 아니라 주변 국하고도 굉장히 활발한 교류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6-2강을 총정리합시다. 자, 그거는 보시면 돌무지 무덤부터 시작해서 돌무지 무덤 장군 초기 대표적이다. 그렇죠? 초기 고분 유형이다. 그 다음에 돌무지 덧날 무덤은 주로 신라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굴식 돌방은 삼국 공통으로 후기에 나타나는 무덤인데 그 무덤 내에서도 초기 후기가 좀 나뉜다. 그래서 초기 고구려를 예시로 들면 초기 안악삼호분, 후기에는 강서 대묘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초기에는 주로 생활상을 묘사한 벽화가 많다. 후기에 가면은 불교 같은 거의 영향으로 추상적인 벽화로 바뀐다. 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쌤이 지금 강의에서 얘기 안 했지만 마무리할 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벽돌 무덤도 있어요. 백제 무령왕릉이 있는데 이건 중국의 남쪽 국가 남조의 영향을 받은 거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기타로 무덤에 사람 시체만 아니라 어떤 물건 같은 걸 묻는 걸 껴묵거리 부장품이라고 해요. 거기에 나오는 게 뭐 금관, 금동, 신발, 뭐 토 등이 있는데 이런 게 삼국시대 사람들이 내세관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근데 불교의 영향으로 점점 조금씩 줄어들거나 간소화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쌤이 아까 뭐 명확하게 정리 못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삼국시대 사람들은 처음에는 민간신앙은 어땠냐면 지금의 생활이 죽어서도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뭐 금관이든 신발이든 어떤 물건이든 그대로 묻어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불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의 삶이 그대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삶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에서 업을 쌓고 나중에 다시 태어나는 그런 교리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봤죠? 윤회사상이라고. 그런 게 점점 유행하면서 이 무덤에 같이 묻는 물건의 양이 점점 줄어들어요. 어차피 묻어봤자 그대로 삶이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그래서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거 하나 아시면 되는 거죠. 자, 이어서
보시면 불교예술. 자, 불교예술은 뭐 불탑, 탑이 있다. 미륵사 석탑, 정림사지 석탑이 있는데 처음에 목탑이었다가 석탑으로 바뀌니까 그런 양식이 좀 남아있다는 거 하나 아시면 되고, 분황사는 모전 석탑이다. 그래서 돌을 벽돌 모양으로 깎은 거다.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 아시면 되는 거고, 불상에는 금동, 미륵, 보살, 방가사일상이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쌤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교과서에 금동, 영가, 칠연명, 열애, 입상 이런 거 있어요. 이건 고구려의 불상이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도교적 영향을 상징하는 유물로 백제, 금동, 대학로, 산수무늬 벽돌 뭐 그런 게 있고, 벽화 중에는 사신도 이런 거 볼 수 있었죠. 그다음에 유교적인 것도 있어요. 임신서기석이라고 신라의 비석인데 거기 보면 유교 경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뭐 이런 게 적혀 있는 비석이 있어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농사를 잘해야 되니까 하늘을 많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첨성대가 그런 걸 상징한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게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대외교류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외국 벽화에 우리나라 사신이 나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안악사모군에 쌤이 아까 얘기 안 했지만 수박돌하고 씨름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서역 사람의 얼굴인 그림이 있다는 거, 뭐 그런 거랑 중국의 영향받은 벽돌 고분이나 모전석탑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일본과의 교류를 상징하는 어떤 유물들도 많다는 거. 아까 얘기하지 않았던 칠지도, 이건 뭐냐면 백제 근초고왕이 일본의 왕한테 하사한 그 이게 일곱 개 나뭇가지 모양의 검이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이런 교류를 상징한다라고 알 수가 있죠. 자, 일단은 총정리 여기까지 하고요. 약간 사후과제 안내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정말 이번 강의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문화사라는 게 워낙 좀 뭐랄까, 그런 짜잘한 요소들이 많잖아. 그래서 쌤이 이번에 이 문화사를 생략할까 하다가 온라인 기간에 그냥 좀 가볍게 다뤄보려고 나름 다뤄본 건데 좀 간단하게 다루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일단 그래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 중심으로 중요한 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일단 쌤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림들의 출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사이트들이고요. 폰트는 쌤이 그동안 계속 쓰는 한글 누리 폰트였어요.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사후과제 안내만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문화라는 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을 반영해요.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분명히 문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걸 표현해 볼까 하냐면 고분을 통해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해요. 근데 뭐냐면 지금 고분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의 죽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해. 우리 당장 죽을 건 아니지만 가정하는 거야. 두 개예요. 여러분 사후과제의 설명이 이미 있지만, 첫 번째는 만약에 내가 당장 죽는다면, 내가 당장 내일 죽어. 그러면 나는 내 무덤에 어떤 물건을, 어떤 벽화를, 뭐 벽화가 아닐 수도 있고 제3의 뭔가가 될 수 있죠. 어떤 거를 넣을 것인가. 근데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나의 생각, 사고방식, 우리의 사회의 어떤 시대 정신을 반영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부터 여러분 한 50년, 60년 후에 죽는다. 그러니까 내 수명을 다 채우고 죽는다면 그때쯤의 무덤에는, 나의 무덤에는 어떤 물건과 어떤 그림 또는 제3의 어떤 뭔가를 넣을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 좀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걸 생각해 보라는 거야.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 같은지, 미래 사회는 어떤 사회일 것 같은지,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 것 같은지, 그리고 그런 게 누적돼서 나중에 여러분이 죽을 때 무덤에 반영할 수 있잖아요. 과거 사람들처럼. 물론 미래엔 무덤이 없을 수 있지만 일단 전제는 그런 거로 깔고 이런 사후과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사후과제 제출하는 걸로 이번 6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사후과제 하고 쉬러 가세요.